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한국 주식시장 마감 상황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 시장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참 코스피는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또렷하게 내리고 이 상반된 흐름이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 배경하고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이야기 지금부터 좀 자세히 나눠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따로 움직였죠. 이건 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어요. 양매수 덕분에 0.21% 올라서 2626.8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1,700억 가까이, 기관도 1,300억 넘게 순매수를 했네요. 코스피는 수급이 괜찮았군요. 배경에는 역시 미국 쪽 소식이 있었던 거죠. 그 생산자 물가 지수요. 네, 맞아요. 미국 4월 P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짝, 아주 살짝 완화된 분위기,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승폭은 또 크지 않았어요. 0.21%면 사실 뭐 강보합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왔는데도 힘을 크게 못 받은 건 최근에 V자 반등이라고 할 정도로 좀 빨리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좀 쌓인 것 같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내놨어요. 한 3천억 넘게 순 매도했거든요. 개인들은 팔았군요. 이익을 좀 챙기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도 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 심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좀 제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네요. 1% 넘게 1.11% 하락해서 725선으로 마감했는데 여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어요. 네, 코스닥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이 1,775억, 기관이 433억, 둘 다 순매도 우위를 보였죠. 역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약세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2차 전지였군요. 이게 단순히 몇몇 종목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정책이 혹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보조금이라든지 부품 조달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우리 기업들 수익상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된 거죠. 거기다 또 일부 종목은 MSCI 지수 편출 이슈까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MSCI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그 지수를 따라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부담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좀 약했어요. 이 두 축이 흔들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아무래도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와중에도 정말 눈에 확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삼양식품. 야,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삼양식품은 오늘 시장의 뭐랄까 스타였죠. 1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비결은 역시 불닭볶음면. 해외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미주 지역 중심으로 해외에서 불닭볶음면 판매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실적을 확 끌어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하루에만 19% 넘게 급등했어요. 11만 8천 원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황제주라고 부르죠. 그 반열에 딱 올라섰습니다. 와, 11만 8천 원. K푸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경쟁사의 농심 주가도 같이 올랐다고요? 네, 농심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인데 삼양식품의 성공을 보면서 K푸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기업 분석하실 때도 이런 글로벌 확장성, 브랜드 경쟁력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하지만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5% 넘게 하락해서 29만 500원. 이게 상장하고 처음으로 공모가 30만 원 밑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LG 엔솔이 상장 후 처음으로 공모가를 하회했다는 건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좀 크다고 봐야 합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지금 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IRA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한때는 정말 성장주 대표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관련 기업들의 가치 평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자들 눈높이도 좀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LNF 같은 소재주들도 오늘 같이 부진했고요. 이런 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예상치 못한 테마가 부상하기도 했어요. 원자력이요. 벨기에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확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8%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한국전력도 5%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에너지 안보 문제랑 또 탄소 중립,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좀 부각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BHI라는 종목은 17% 넘게 급등했다고요? 네, BHI는 원전 기대감에 더해서 1분기 실적도 아주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랑 실제 실적 개선, 이 펀더멘털이 같이 받쳐줄 때 시장의 관심이 더 크게 쏠리는 경향이 있죠. 오늘 시장 수급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은 팔고 개인은 그 반대였고 환율은 좀 재미네요. 원달러 환율이 꽤 내려서 1389.6원,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요? 미국 물가 안정 효과인가요? 근데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부담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정부가 그린북이라고 경제 동향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외부 요인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내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볼까요?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오긴 했지만 시장 전체가 막 오르기보다는 원자력이나 K푸드 같은 특정 테마, 그리고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뚜렷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존 성장 동력이었던 2차 전지는 조정을 좀 받았고요. 왜 정확합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과 또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같이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강했던 원자력이나 K푸드 테마가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움직임일까? 또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성장 섹터는 언제쯤 또 어떤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까? 시장의 다음 주도주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